1972년 대서양을 항해하는 대형 탱커선에게 SOS 요청이 왔다. 근처의 배가 SOS 신호를 수신해 탱커선에 탑승했지만 한 명의 승무원만을 남기고 전원이 자취를 감추었다. 살아남은 선원은 차례차례로 승무원이 석유 저장고에 뛰어들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장고에서는 한 명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후에 그 배를 조사했는데 예정되어 있는 적재량보다 1톤만큼 더 많은 석유가 쌓여 있었다. 미국의 마시즈 프리박물관에 악어미라라는 것이 있다. 머리는 인간, 허리로부터 아래는 악어라고 하는 이상한 생물의 미라이다. 수많은 전설상의 생물의 미라가 그렇듯이 이 미라도 모조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880년대 뉴올리언스 서커스에서 제이크라고 불리는 악어미라와 흡사한 것이 목격되었다. 1958년 철도의 어떤 건널목에서 개가 돌연 건널목에 뛰어들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다. 주인은 왜 개가 뛰어들었는지 알 수 없어 불가사의로 남아있었지만 이윽고 사람들은 그 건널목의 근처에서 개가 수풀에 목을 넣고 무엇인가 먹고 있었던 적이 있던 것을 생각해냈다. 그 건널목에서는 충돌사고가 잘 일어났었다고 한다. 개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은 것일까? 1966년 영국 웨일즈 지역의 여학생 에릴 존즈가 꺼림칙한 예언을 했다. 그녀가 모친에게 이야기한 꿈에 의하면 꿈에서 학교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학교가 없었다. 무엇인가 검은 것에 덮여 사라지고 있었어. 이틀 후인 10월 21일에 학교 옆산의 석탄광산이 무너지며 경사면에서부터 학교까지 바위와 모래가 떨어져 14명의 아이와 선생님이 생매장이 되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 존 드웨시라는 채널의 이름으로 짧은 분량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아무런 소리 없이 그저 검은 화면에 필름 특유의 하얀 선이 이리저리 나 있는 조잡한 영상이었지만 아주 느리게 재생하자 이리저리 매달린 채 흔들리는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다고 한다. 1991년 미국에서 여성의 비명만을 수록한 CD가 발매되었다. 발매 직후부터 수록되어 있는 비명 속에 진짜 죽기 직전의 여성의 비명이 섞여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다. 그 CD의 크레딧 리스트에 어떤 이름이 쓰여 있다. 그것과 이름이 똑같은 여성 스텝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CD를 발매했던 사람들은 모두 소문을 부정하고 있다. 곤충 중에는 자외선이나 전자파 또는 초음파 등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종류가 많다. 1996년 사이타마현 사카도시에 사는 S씨는 산책 중 골목 안에서부터 뛰쳐나온 말벌떼를 보았다. 그러나 벌은 S씨를 지나쳐 아무것도 없는 공중을 중심으로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듯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S씨가 보고 있는 사이 말벌은 높이 4m 정도의 허공에서 날아다니다 대부분이 죽어 땅에 떨어졌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해리성 장애의 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가 남긴 노트에는 기묘한 문장이 있었다. 내가 거울 안에 나에게 아무리 고함쳐 보아도 거울 속에 나는 무표정으로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사실 그가 한밤중에 거울에게 고함치는 것을 많은 의사나 간호사가 목격하였고 이것은 정신질환에 의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상세하게 관찰 기록되었다. 다만 고함치는 소년과 거울 속의 무표정한 소년을 보았다 라는 수많은 증언을 제외하고 말이다. 어떤 오두막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 옆에는 유서가 있었고 유서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고만 쓰여져 있었다. 확실히 시체는 터무니없이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시체는 손발과 머리가 없고 그것들이 모두 시체의 소화기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영국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는
천장에 매달아진 의자가 전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죽는다 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 삼아 앉아보자 등 무분별한 사람들이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물관 측은 손이 안 닿는 천장에 매다는 것으로 위험을 미리 막고 있다고 한다. 1971년 남미 아마존강 옆에서 15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넘어져 있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발견자는 소녀가 폭행을 당한 것을 확신하며 안아 일으켰다. 안아 올린 소녀의 몸은 이미 차가웠다. 혹시 몰라 발견자는 소녀에게 소리치며 몸을 흔들었다. 그러자 소녀의 입이 열리더니 안으로부터 홀쭉한 작은 물고기들이 믿을 수 없는 만큼 대량으로 나왔다. 부검 결과 소녀의 내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지구의 심해에는 미조사된 영역이 매우 많다. 따라서 심해를 조사하면 신종 생물이나 벌써 멸종했다고 생각되던 생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묘한 소문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탐사기의 모니터 화면 안에 걷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중국 거리에 양눈이 모두 보이지 않는 맹인 여성이 있었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게 그녀는 물건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녀의 몸에 종양이 발견되었다. 제거된 기형 종양에서 무수히 많은 안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녀가 물건을 보는 일은 없었다. 일본의 원생림의 안쪽에는 인간에게 기생하는 식물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 식물은 사람의 기관지에 뿌리를 내려 이윽고 코로부터 싹을 트기 시작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이 식물은 삼나무 꽃가루가 많은 장소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마을 가까운 산림에 삼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은 미간 이외에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인류학자가 필리핀의 마을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 마을에서는 요정과 관련되는 전승이 풍부했다.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요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에 인류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너는 요정을 믿니?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마을 사람은 솔직히 말하지만 별로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쉽게 거짓말을 하니까 라고 답했다. 예전 시골 화장터는 명목상 정부의 운영이지만 실질적으로 화장터 관리인 개인이 운영한다. 그런 화장터에는 현금 이외에 술로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술은 관리인이 마시기 위한 것으로 그 때문에 쉽게 알코올 중독이 된다. 관리인은 소각되는 시신의 진행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술에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1983년 영국의 시골 농장에서 60cm 정도의 철제의 상자가 파내졌다. 의심스럽게 생각한 농장의 소유자가 상자를 열었더니 말라붙은 오른손과 낡은 노트가 들어가 있었고 노트에는 나는 여기에 갇혔다 라고 하는 글자 아래에 이름과 주소가 쓰여져 있었다. 그리고 소유자는 그 노트의 이름과 주소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정확히 50년 정도 전 쓰여져 있던 주소에 살고 있던 어느 인물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제2차 대전 중 나치는 독일인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작은 구멍의 안쪽에 있는 붉은 구슬을 초록색의 구슬이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으로 인지체계를 삐뚤어지게 해 쇠뇌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실험을 실시하고 있던 시설이 발견되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붉은 구슬은 없고 초록색의 구슬만이 널려 있었다. 1999년 오클라호마주의 거리에서 한 명의 노인이 정육점을 방문했다. 무언가 수상쩍어 점원이 안색을 살폈더니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무언가 썩는 냄새가 나는 듯했다. 노인은 허약해 보였고 점원에게 고기의 냉동 보존을 자세하게 물었다고 한다. 소를 산채로 냉동해 해동하면 살아날까요? 라고 노인이 묻자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더니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역시 안 되나? 라고 중얼거리고 가게에 나가버렸다고 한다. 캔자스주의 휴장크 도서관에는 이상한 책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 책을 읽으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제목이나 표지,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는 모른다. 어쨌든 그런 책이 있다 라고 하는 소문만이 있어 가끔은 일부러 멀리서 호기심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조금이나마 마을의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 방문객을 끌기 위해 넓힌 소문일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옛날부터 거액의 기부나 기증이 끊이지 않는 도서관인 것은 사실이다. 일본 쿠마모토 현이 있는 마을에서는 오전 4시에 울리는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일이 있다. 그것을 경고하는 전단지도 나돌았다고 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 같다.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실제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단지 그곳의 마을만 고령자의 고독사가 전국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동해북은 해역에 50m 정도 되는 한 개의 검은 띠가 나타났다. 그 근처를 지나던 어선이 자세하게 조사해보니 수천만에 달하는 물고기의 무리였다. 돌아온 선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전문가는 물고기는 위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대형의 물고기와 같이 위장합니다. 그 정도의 무리였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위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위협한 것일까? 뉴욕에 있는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 내에 이상한 부적이 붙여 있다고 한다. 누가 붙였는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거기에는 혼자서 타면 안 된다 라고 쓰여져 있었고 실제로 혼자서 탄 사람이 몇 번이나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이 부적이 붙여지기 전에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미국 남북전쟁 자료에 제프리 드손의 회고록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료적인 가치는 낮다고 여겨지고 있다. 전쟁 중에 천사의 군대가 악마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로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보았다고 하는 천사의 피부색이 검었으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옛날 1호선 지하철에는 헤매는 낙서의 소문이 있었다. 그 낙서는 해피라고 스프레이를 사용해 크게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쓰여진 다음 날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같은 낙서가 다른 역의 장소에 출연했다고 한다. 지하철을 통과하는 전철에 바이바이 라고 써있던 것을 마지막으로 낙서는 다시 목격되지 않았다. 20년 전 볼동푼상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던 낡은 프랑스 인형이 있다. 중세 무렵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실체의 일부를 짜넣어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 인형은 매우 아름답고 매장에 두면 보는 사람을 매료해 바로 팔려간다. 그러나 집에 어디에 두어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거울의 앞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구매한 사람들은 소름이 끼쳐 또 곧바로 팔린다고 한다. 영국에 사는 엘리자베스 여사는 기묘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아마 세계에 한 명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는 페이퍼 컬렉터다. 그녀는 500매의 복사용지 한 장 한 장에 각각의 차이가 있고 그 중에 불량품을 찾아내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그녀의 방은 온통 흰 종이로 가득 차 있다. 1962년 히말라야 산맥에서 등산대로부터 실종자가 나왔다는 통보가 있었다. 동행하고 있던 동료에 의하면
갑자기 구름 사이로부터 거대한 손이 내려와 한 명을 잡아 그대로 끌어올려 갔다고 한다. 후일 전신에 타박을 받은 사체가 발견되었고 고산병에 의한 환각이라고 진단되었지만 사체는 올라갔었던 산의 반대측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19세기 말 미얀마의 어떤 섬에서 가죽이 벗겨진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현지 주민들의 반감을 사 보복을 당한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몇몇 사람들이 원숭이를 닮은 기묘한 생물이 사람을 거느리고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현지에서는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인간인 척 행세하는 괴물의 전설이 있다고 한다. 1979년 남아프리카. 그물에 걸린 상어의 위에서 인간의 팔이 나왔다. 다이버의 팔을 물어뜯었다. 라고 소란이 일어났지만 골격을 조사한 결과 언뜻 보면 사람의 팔로 보이지만 실은 다른 포유동물의 팔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다표범의 돌연변이라고 추측되었지만 그런 개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이다. 귀를 뚫으면 귀에서 나오는 흰 실. 이 도시 전설은 유명하다. 귀의 시신경 같은 건 있지 않지만 이 흰실 자체는 존재한다. 어느 대학병원에서 사인을 모르는 여성의 시체를 해부했는데 심장에 흰실이 감겨 있었다. 실과 같은 그것은 기생충의 일종인 것 같았고 심장을 감아 강하게 조인 것이 여성의 사인이었다. 미국에는 살아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진 지극히 드문 판례가 존재한다. 보험금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음식에 독을 매일 조금씩 넣었지만 범행을 들키게 되었다. 남편은 체포되었지만 아내의 신체는 이미 독에 감염되어 있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의사로부터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의 유죄 판결과 수개월 후 집행된 사형을 지켜본 직후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뉴욕의 지하에는 하수도나 옛 지하철에 폐쇄된 선로 등이 미로와 같이 되어 있다. 거기서 생활하는 두더지 인간으로 불리는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명하다. 그들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 지하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한 번도 지상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1994년 미국. 수십 건의 뺑소니 사고 용의자로 보브라고 하는 남자가 체포되었다. 그는 차가 마음대로 역주행했다 라고 주장했지만 당연히 묵살되었다. 얼마 뒤 이웃나라 캐나다에서 기름이 고갈된 상태의 그의 차가 발견되었지만 그 전까지 도로에 사람이 없는 차가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목격담이 각지에서 잇따랐다. 1986년 멜버른에서 여성만을 표적으로 신체 일부가 없어지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수개월 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의사가 자수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사는 이러한 진술을 했다. 사고로 행방불명된 연인의 꼭두각시를 만들고 싶었다. 알맞은 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념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의사의 자택에 조사를 실시했다. 자택에는 없어진 전 연인을 빼닮은 여러 신체가 기워진 여자의 시체가 여럿 발견되었다. 아일랜드의 지방 도시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자타 모두 인정하는 천재가 있었다. 그는 동물의 지능을 조사하는 연구 때문에 매일 연구에 열중했다. 하지만 그는 연구는 성공했지만 목을 매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유서를 남기고 연구소의 실험동물을 전부 소각했다. 그 상황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이 유서를 확인했더니 인간이 제일 영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의 미국에서 어떤 그림을 응시하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편지가 유행했다. 편지에 좋은 것은 혼자 누리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자 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꽤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이것을 실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속출했다. 발신자는 불명하지만 이 편지는 수년을 걸쳐 장기간 동안 유행해 근래에는 다크웹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한다. 제1차 대전 중 아이들을 유괴해 토막낸 뒤 그 고기를 판매하고 있던 부부가 체포되었다. 부부의 자택에서는 29인분의 아이의 골격이 발견되었고 본인들도 살해를 자백했지만 수개월 후 그들이 선고받은 것은 사기죄뿐이었다. 시체들은 모두 회수되어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29인분의 뼈 모두가 인간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부 대형 병원의 경우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들만 따로 모은 방이 있다. 아무래도 위급 상황이 발생하기 쉽기도 하고 기형아 부모들에게 다른 아기들과 자신의 아기를 같이 보는 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터. 기형아 병동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의 이야기로는 기형아라고는 해도 처음에나 다소 무서울 뿐 어차피 아기들일 뿐이고 익숙해지면 역시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알바를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부모들 때문이었다. 그 기형아들의 머리맡에서 말없이 뜨개질만 하는 아이 엄마들의 우울함은 정말 섬뜩할 정도였다고 한다. 서로에 대한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방. 그 음울하고 무서운 분위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쿠마모토에서 사는 A씨의 집에는 20년 가까이 괴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매일 아침 7시에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소리가 난 후 쾅 하는 소리와 열쇠를 잠그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 A씨가 말하기를 집을 수리하고 나서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한다. 곤충의 머리를 자르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데 이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머리가 잘리면 몸도 같이 반응하여 금방 죽게 된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 모르는 아기의 머리를 순식간에 잘라내면 몸과 머리가 잠깐 동안 따로 논다고 한다. 인간의 고기와 피는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품은 매우 맛있게 느껴지는데 동물은 동종 섭식을 통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동족이 지독하게 느끼도록 진화하였다. 따라서 냄새를 느낄 수 없다면 인육은 매우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후각은 지난 몇백 년 사이에 환경오염, 질병, 퇴화 등으로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1998년 영국 민가의 창고로부터 400년 정도 전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자동 달력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설계도에는 기괴한 형태를 한 부품의 수치와 그 조립 방법이 기록되고 있었다. 어떤 엔지니어가 그 설계도를 기초로 장치의 복원을 실시하자 서기와 일자를 표시하는 기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장치에는 기묘한 결점이 있었다. 2050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지 않게 되어 장치가 표시를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 1970년대 중국 남부에서 짧은 꼬리를 가진 사람을 닮은 생물이 잡혔다. 학자의 연구 결과 이 생물을 원숭이의 일종이라고 단정짓고 마오곤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원숭이가 설인의 모델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신경쇠약에 걸린 마오곤 군은 우리 안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이 생물은 정말로 원숭이였던 것일까?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미국 함선이 침몰되었다. 그 함선에는 많은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 그대로 침몰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수장되었다. 그때 함선의 한 군인이 모스부호로 구조 요청을 보냈었지만 이미 가라앉은 배에서 그들을 구조할 방법은 없었다. 그리고 그 모스부호는 지금까지도 하와이 군사기지에 보내져 오고 있다. 중국에는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요리가 있다. 탄카오르양이라는 요리인데 출산이 다가오는 어미양을 잡아 숯불에서 굽는 요리다. 어미양이 구워지면 배를 갈라 새끼양을 꺼내 먹는다. 이 요리를 먹은 임산부는 양의 탈을 쓴 의사가 나타나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씹어먹는 꿈을 꾸며 결국 유산하게 된다고 한다.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로버트는 그 이후로 이른바 환지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있을 리 없는 오른팔이 아프다거나 가려워지거나 했다. 의사가 말하기를 뇌가 육체의 일부를 잃은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섬뜩한 것은 없어진 제 오른팔을 가끔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우는 지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부처상이 있었다. 평상시엔 평범한 표정이지만 저녁에 보면 우는 표정이나 곤란한 표정으로 보일 때가 있다. 우는 표정일 때에는 다음날 비가 내렸고 곤란한 표정일 때는 눈이 내렸다.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날엔 부처상의 얼굴이 그대로였고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부처상을 보고 다음날 일정을 세웠다. 어느 날 부처성이 지금껏 본 적이 없는 환한 웃음을 짓던 날이 있었다. 1945년 8월 4일 히로시마에서의 사건 전날이었다. 1987년 아일랜드에 사는 크리스라는 남자는 자신이 죄수로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다.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도 받았지만 악몽은 계속 그를 괴롭혔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실제로 조지라는 이름의 죄수였고 크리스라는 건 꿈속의 그였다. 조지는 감옥에서 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이 크리스라고 믿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깨어있는 걸까? 시각은 사람에게 있어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눈을 가리고 혐오하는 음식이라고 말해주면 음식의 맛있는 향기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예로 제 아무리 거짓말만이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도 이것들은 사실이다 라고 한마디만 적혀 있으면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글을 읽어가며 사람들은 그것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어느 날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에 로어 모음글을 올리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이야기한 로어는 아무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기상천외한 것이었다. 다들 그의 얘기를 경청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신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신고로 그가 주로 핸드폰으로 글을 올린다는 것을 알아내고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도쿄 시부야구 이노카즈라 거리 부근에서 최종적으로 글을 올린 것을 알아내고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은 평범한 도로 한가운데 어느 맨홀 뚜껑 바로 위에 위치였다. 14세기 후반 영국의 한 도박장에는 노예를 걸고 하는 체스가 있었다고 한다. 그 체스는 각각 노예를 하나씩 걸고 자신의 말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노예를 불로 지지거나
물에 1분간 담그는 등의 고문을 주는 끔찍한 방법이었다. 진 사람의 노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체로 묶여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문은 다 겪었다고 한다. 때문에 도박장에는 시체 운반사가 있을 정도였다고. 오늘 밤 컴퓨터를 꺼둔 채 가만히 지켜보아라. 갑자기 모니터에서 푸른 빛이 반짝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신호이다. 선택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F10을 한 번, 넘버락을 한 번, 그리고 엔터를 2번 눌러라. 푸른 빛이 붉은 빛으로 바뀐다면 승인 불가. 푸른 빛이 하얀 빛으로 바뀐다면 승인이 된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승인받은 사람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많은 동물들은 암컷, 수컷이 유성생식을 한다. 만약 암컷 혼자서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수컷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곤충은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수컷이 암컷으로 변한다. 유전적 특징은 수컷이지만 암컷으로 변한 수컷은 암컷과 똑같이 행동하며 또 다른 수컷과 교미해 자신과 같은 수컷이지만 암컷인 자식을 낳는다. 현재까지는 일부 곤충에서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지만 만약 그 박테리아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미국 어느 지역의 하수도에 흘려내려오는 물건이나 성분들을 조사해본 결과 50% 이상이 사람의 배설물 등이고 나머지 45%는 휴지나 머리카락, 쓰레기 등이라고 한다. 5%는 사람의 혈액이라고 하는데 변기에 버려지는 피는 보통 코피를 닦고 버린 휴지, 여성들의 생리혈이다. 하지만 이것으론 5%나 차지할 수는 없다. 여러 종교의 성서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지구 멸망이 있다. 기독교, 다음에는 불의 심판이 있으리라. 불교, 천상에서 멸겁의 지옥에서 올라온 차륜이 지상에서 돌 것이다. 천주교, 최후의 심판은 불로 끝나리라. 부두교, 불과 돌이 이 세계의 끝이자 시작이다. 이슬람, 신의 불로 모든 걸 멸망시킨다. 이 모든 건 운석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헝가리 어느 미술대학교 전시장 안에서 한 남자가 목을 메고 죽었다.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은 그 시체를 현대 설치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구경하던 사람 중 한 명이 그게 진짜 시체임을 깨닫고 경찰에게 신고할 때까지 일주일 이상 그 상태로 방치되었다. 1935년 뉴욕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 기묘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는 모든 의학적 상식을 거부하고 27일간 살았다. 다른 아기들과 같이 젖을 먹거나 울기도 했다. 반응이 정상화와 같았기 때문에 그 아기가 사망하고 해부할 때까지 아무도 아기의 상태를 알지 못했다. 아기의 머릿속에는 뇌가 없었다. 요한 바오로 1세. 그는 프리메이슨과 결탁해 부패한 바티칸을 개혁하려 했지만 교황으로 재위한 지 불과 33일 만에 사망했다. 침대에 누워 사망한 것을 아침에 발견하였다. 그 전날에도 교황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바티칸은 교황의 시체를 조사하지 않았고 교황의 몸에서 나온 피 한 방울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조치했다. 그리고 교황의 시체가 발견되기 30분 전 이미 장의사가 호출된 상태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이나 책이 누군가에게 읽히기를 원해서 책장에 몰래 끼워놓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들은
매년 책을 일괄로 정리할 때마다 발견된다. 다만 1952년부터 아무 내용 없이 모든 페이지가 새까맣고 표지조차 없이 그냥 끈으로 묶여있는 책이 꼭 한 권씩 나온다고 한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런 것을 넣어두는 걸까? 인간의 뇌는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몸에 대한 제어를 지속하기 위해서 엔돌핀을 마구 뿜어내어 고통을 잊고 도리어 쾌락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교수형 당한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웃고 있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한편 메릴랜드 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극한의 고통에서 실신했던 많은 사람이 구조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프랑스 남부 캄브레에는 깨끗한 물이 샘솟는 우물이 있었다. 수량도 풍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오랜 세월 매우 편리하게 사용했다. 862년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우물바닥에 내려갔더니 수맥은커녕 수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돌로 된 바닥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을 뿐. 대체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무엇을 마시고 있었던 것일까? 1895년 독일의 의학자 슈베르트가 동양의술 연구를 통해 완성시킨 소염제를 시험적으로 자신이 치료하던 골수염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사고가 일어났다. 양쪽 팔에 약을 주사한 사람이 양팔로 자신의 목을 조여 자살해버린 것이다. 한쪽 팔에 약을 쓴 사람은 다른 쪽 팔로 목을 조이려는 팔을 붙잡아 팔을 피할 수 있었다. 슈베르트가 수입한 약의 재료로 쓰인 생물 중엔 현재까지 미확인된 것이 많다고 한다. 1991년 일본 군마현에 있던 건설업체 사장이 자택에서 쇠약사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의 수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년 전 그는 이장과 자신의 유착을 공표하려고 했던 의원을 죽여서 새로 만들어지는 강당벽에 묻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강당의 해체가 결정되었다. 살인이 발각되는 게 무서웠기에 주민들과 교섭에 나섰으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강당을 전부 부셨음에도 시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1812년 이탈리아에 사는 알로드라는 남자가 자신이 돈을 내서 100권 정도의 책을 출판했다. 그는 가까운 서점에 50권 정도를 맡기고 나머지는 자신이 보관했다. 그러나 출판한 지 일주일 뒤 그의 집이 화재로 불타는 바람에 책은 소실되었다. 책을 쓴 알로드도 함께 사망했다. 게다가 서점에 있던 책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부 손상되어 버렸다. 현재 그 책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책의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동물의 세포에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세포 분열할 때 그 끝에 테로메아라는 부분이 짧아져서 결국 사라질 때 분열이 멈춘다. 이것이 바로 노화라고 한다. 허나 링 형태의 유전자라면 테로메아가 짧아지지 않아 생식은 할 수 없지만 이론상 불사가 된다. 생물학자의 말에 따르면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최소한 5명은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1935년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에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의 노랫소리는 아주 아름다워 여러 사람들이 그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어 그의 집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노랫소리를 녹음기로 녹음한 후 매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성악가가 죽고 난 후 그 녹음기에서는 끔찍한 비명소리만 흘러나왔으며 녹음기도 얼마 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나 버렸다고 한다. 인간이 잠을 안 자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이다. 2차 대전 시기 때 일본 731 부대는 사람이 얼마나 안 자고 버틸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고, 피실험자가 졸음에 빠질 때마다 고통을 주어 잠을 못 자도록 하였다. 일주일이 되었을 때에는 칼로 배를 갈라도 피실험자는 깨거나 비명도 지르지 않고 그냥 잠만 잤다고 한다. 1913년 독일의 맨하임에는 이야기하는 개가 있었다. 의사소통을 할 때는 알파벳이 쓰여진 문자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개는 간단한 덧셈, 뺄셈도 할 수 있었다. 권위 있는 학자가 조사한 결과 개 주인의 사기는 아니라고 한다. 이 개는 인간이 하는 간단한 질문에 답했다. 제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너의 꼬리를 흔들어줘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염력, 투시력, 영안, 이런 능력들은 모두에게 있다. 시력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도 있고 청각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도 있다. 염력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염력을 실험해보고 싶다면 매우 가늘고 가벼운 실을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넣어준다고 집중해보아라. 실제로도 미세하게나마 움직인다고 한다. 허리 아래가 뚝 끊어졌는데도 살아난 사례가 중국에 있다. 덧붙이자면 사람은 목이 잘려도 잠시 동안은 살아있다. 단 말이나 움직임은 전혀 하지 못하고 몇십 초 안에 의식이 사라지며 죽는다고 한다. 하지만 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면 뇌만 따로 꺼내 자신만의 생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 2008년 5월 중국 하복성의 어떤 분유 공장에 극비 잠입 취재를 했다. 그 결과 공장에서는 사람과 소를 섞은 동물이 이용되고 있다고 판명되었다. 신입사원을 가장한 기자에게 공장장이 말하는 장면이 선명히 기록되었다. 저것은 일석삼조야. 젖을 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번식도 편리하고 말이야. 홋카이도의 삿포로와 아사히카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하나에 기묘한 간판이 서 있다고 한다. 튀어나옴 주의 표지이지만 그 간판은 터널 안에 있다. 터널의 양옆은 물론 벽이기에 사람도 동물도 튀어나올 수 없는 장소이다. 어느 날 이상하게 생각한 관광객이 아사히카와시에 문의해 보았는데 담당자는 그런데도 뛰쳐나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신주쿠역 부근에서 여자 초등학생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인은 부모를 놓쳐서 찾다가 지쳐 쓰러진 것. 소녀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부모를 찾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에 비해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한개 있다. 쓰러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한 라디오국에 근무하고 있었던 어느 직원은 수십 년 전에 녹음한 자료들을 정리 중에 이상한 음원 테이프를 발견했다. 테이프에는 1975년 8월 15일 이라는 라벨이 붙어져 있었고 모 대학의 교수와 기자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전승 30주년, 뉴욕 공습, 천황 정권, 외지 개발의 한계 등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고함 소리와 함께 녹음은 중단되었다. 현재 이것을 일본에서 상세히 아는 사람은 없고 테이프 자체가 분실되었다고 한다. 동굴 탐험가는 가끔 동굴 내에서 인간의 사체를 발견하는 일이 있으며 시체 옆의 물건으로 왜 여기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주로 발견되는 시체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탐험하러 온 사람의 시체이다. 한 동굴에서 발견된 시체도 역시 그러한 사람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지만
분명하게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다. 위험한 곳도 없는 내리막길에서 양 다리가 탈골된 상태로 넘어져 있었던 것이다. 시내의 한 아파트에 사는 남자는 매일 밤 위층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망치질 소리에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남자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는 1년. 주변 시세보다 약간 싼 가격에 바로 입주할 수 있어 2번 생각하지 않고 들어왔지만 계속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만은 참을 수가 없었다. 매번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오늘은 정말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남자는 위층에 올라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집 문을 열어젖혔다. 윗집은 벽이, 바닥이,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못으로 뒤덮여 있었다. 고대의 주술 중 라마도 우프닉스에 관한 주술이 있다. 세계를 멸망시킬 자가 약 2050년 내외로 탄생할 때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라마드 우프닉스들이 한 곳에 모인다면 그 탄생을 막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라마드 우프닉스들은 죽게 된다. 그러나 라마드 우프닉스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없다. 알츠하이머병과 뇌졸중 등 노인병 치료제들과 노화 방지 약을 연구하던 연구진들이 새로 발견한 변종 유전자 3종은 이미 학계에 노화 억제 기능을 하는 요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를 모방한 장수약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차츰 죽어가기 때문에 70대나 80대의 생을 마감하는 많은 노인들은 마지막 몇 년간 몸이 쇠약해져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운명하는데 이 약을 40, 50대에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면 100살 넘어까지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 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 고쿠 지방의 마을에서는 매년 사람이 죽으면 밭에 새로운 허수아비를 세우는 풍습이 있다. 이미 허수아비가 서 있는 밭에는 세우지 않고 허수아비를 세웠던 밭은 손질을 하지 않는다. 신기한 것은 매년 2개의 허수아비가 밭으로부터 사라진다고 한다. 어느 마을 사람은 새로운 것을 세우려고 하면 가장 낡은 허수아비부터 2개씩 사라진다 라고 말한다. 1954년 일본 토야마루 침몰로 승무원과 승객 1159명이 사망한 이 사고의 다음에 인근 어장에서 개나 가재의 갑각류 도매값이 크게 하락했다. 요리한 개의 등껍데기에 인간의 머리카락이나 이빨이 나왔다고 하는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해난 사고가 일어난 주변에 떠도는 소문 중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사고가 나고 잠잠해질 때쯤 어느 주부가 주변 바다에서 잡힌 문어를 구입하여 조리하기 위해 부엌에서 문어의 머리를 부엌칼로 베었다. 그리고 주부는 비명을 질렀다. 문어의 머릿속에서 인간의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나온 것. 문어는 잡식이며 갑자기 해저에 나타난 먹이를 먹었지만 소화할 수 없었던 머리카락이 체내에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일본 히로시마 2층 집에 살고 있는 여자는 아랫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여자아이의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가 어김없이 들렸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여자는 아랫집으로 내려갔는데 아랫집엔 노부부 둘만 살고 있고 그 집에선 문제의 그 소리가 여자의 집에서 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부부 둘이 죽고 난 후 그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눈을 감고 자신의 집을 상상한다. 현관을 통해 들어간 방을 모두 보면서 돌아보고 집을 나온다. 그 과정에서 방에 어딘가에 사람이 서 있으면 현실의 그 방에는 귀신이 있다. 유명한 심령 테스트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에 집을 나오려고 하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현상이 자주 있는 듯 했다. 1953년 생물학자인 왓슨과 클릭이
DNA의 기본 구조를 해명한 일에 의해 그들의 이름은 유명해졌다. 그 후 그들의 연구는 높게 평가되어 1962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들의 연구 발표로부터 수상하기까지 9년간 해외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강연회를 실시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연구를 할 수 없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연구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기록에는 일체 남아있지 않았고 그것이 어디에 제출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1960년 1월 23일 미국 해군의 협력을 얻어 피카르가 개발한 잠수정 트리에스테 2호에 위시 대위와 피카르의 아들 자크가 탑승하여 마리아나 해구 내부를 목표로 하고 11,521m라고 하는 인류가 도달한 것 중에서 최심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다만 이 심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적다고 여겨져 후에 11,916m였었다고 수정되었다고 한다. 신빙성이 적어지게 된 것은 측정의 정밀성의 문제 외에도 두 사람이 해구 밑바닥에서 보았다고 증언한 아이 정도 되는 인간의 모습이 원인일 것이다. 1961년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수만 개의 무덤이 있는 로마인의 집단 지하 묘지를 촬영해 다큐멘터리로 방영했다. 그러나 어느 시청자가 벽의 구석에 있는 검은색의 작은 수레바퀴의 장식물이 계속 회전하고 있는데 저것이 무엇이냐는 문의를 보냈었다. 영상을 분석해보니 그 수레바퀴에는 영원히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수레바퀴는 지금도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을까? 후지큐 하이랜드에 있는 세계 최대의 도깨비 저택 전율미궁은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혼자서의 입장은 할 수 없다. 미아를 방지하려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일은 하루에 들어간 사람과 나가는 사람의 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어느 슈퍼의 해산물 코너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다랑어의 해체쇼를 하는 일이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해체쇼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돌연 관객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처음에 잘라 옆에다 둔 다랑어의 머리가 근처에 줄지어 있던 정어리를 마구 물어뜯었던 것이다. 놀란 직원이 부엌칼로 머리를 찌르니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결국 다랑어는 한 조각도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1987년 샌프란시스코의 해안에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수십만 개의 레고 블록으로 정밀하게 조립된 2m 크기의 보트와 어린아이 크기의 인형이다. 광고나 캠페인에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레고사의 문의에도 정보는 없고 발견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고대 이집트 번성기에 부국을 위해 행해진 제사 중에 청소년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는데 청소년이 자살해야만 유효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일부러 왕따를 시키는 풍습이 있었는데 말기에 노동력이 심각해지자 이를 금지시켰고 이집트는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지구 공동설이라고 아는가? 지구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실제 그곳에 다녀왔단 얘기가 있다. 그 입구는 북극에 있다고 한다. 인공위성으로 사진이 찍혔다는 설도 있고 어떠한 시기에 한 번씩만 열린다는 말도 있다. 남극에서는 실종된 사람이 4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인 북극에서 발견되었다고도 한다. 그 사람이 말하길 동굴에는 깊은 구멍이 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왼손을 사용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세기의 천재들은 대부분 왼손잡이다. 런던의 어느 부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알프스를 넘던 도중 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곧 차가 멈춰버렸다. 부속인 스프링이 부러진 것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영국 롤스로이스 본사에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헬리콥터가 나타나 기술자들이 내려와 순식간에 수리를 마치고는 사라져버렸다.
부자는 놀랐지만 이내 수리된 차를 몰며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수리비 청구서가 오질 않자 궁금해진 그는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였다. 그러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뭔가 착각하신 모양이군요.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프랑스인 부부가 애완견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파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다. 부부는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고는 자신들의 애완견에게도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나 웨이터가 외국어를 못 알아들어 몸짓을 섞어가며 설명을 하자 이해했다는 듯 애완견을 안고 조리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전에 웨이터가 뚜껑이 덮인 커다란 요리를 앞에 가져왔다. 자기들이 이렇게 큰 요리를 시켰나 의아해하다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애완견이 먹음직스럽게 익혀져 있었다. 1920년대 초 독일의 하노버역 주변에서 소년들이 하나둘씩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용의자로 체포된 것은 프리츠 하르만. 그는 거리에서 발견된 미소년을 살해하고 그 고기를 쇠고기라 속여 팔아치웠다.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는 소세지로도 가공되었다. 보통 시체를 고기로 만드는 것은 살인 후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사용되나 이 경우는 오히려 목적이 식인이었으며 살인은 그 수단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노버의 흡혈귀라는 별명이 붙었다. 지상에 떨어진 태양. 태양의 불꽃은 지상을 휩쓸었고 하늘로 솟구쳤다. 거대한 죽음의 전달자는 모든 종족을 말살하려는 신의 의지처럼 보였다. 불이 휩쓸고 간 뒤에 모든 것은 오염되어 지옥이 펼쳐졌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무기, 핵폭탄에 대한 기록 같지만 실은 이것은 고대 인도 문헌에 나와 있는 글귀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이 밖에 빛나는 거대한 창이 쏘아졌을 때 30만 대군도 한순간에 죽어버렸다. 벼락보다 강렬하게 폭발한 무기로 인해 적의 전사들은 불에 타버린 나무처럼 쓰러졌다와 같은 기록들도 남아있다. 4000년 전 지상을 휩쓸어버린 이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1987년 9월 18일 브라질. 고이 아니아시에 있던 한 병원이 이전하면서 폐허가 되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폐허가 된 병원을 둘러보다가 신기한 물질을 발견하였고 폐품업자는 이 빛나는 신기한 물질을 사람들에게 팔았다. 사람들은 반짝이는 것이 신기하여 몸에 바르거나 마셨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물질은 세슘 137로 밝혀졌다. 그 결과 250명이 피폭, 4명이 사망했다. 지구의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1% 상승하면 단번에 연소해 지구는 불의 행성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다행히도 수십만 년 동안 산소의 농도의 변화가 없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녹화운동 등에 의해 조금이지만 연간 평균 산소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환경운동가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나무를 계속 심고 있다. 19세기 유럽의 한 나라에서 유아들이 소년 소녀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서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 아이들은 아기들을 돌보는 보모 역할로 고용되어 대부분 지방의 농촌에서 태어나 먼 도시에 돈을 벌러 와 있었던 것.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었던 데다 전혀 다른 생활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한 그들은 심한 향수병에 걸렸고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 아이만 없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식의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건의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그것이 결국 향수병이라는 개념의 유래가 되었다. 북해도에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은 아이누족들의 고유 지명은 지금 일본어나 심지어 고대의 일본어로도 읽을 수 없으며 고대 중국의 한자로 보기에도 뜻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신기하게도 일본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누족의 지명은 음차와 훈차의 결합으로 지명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차와 훈차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까지 한반도에서 쓰였던 이두의 표기법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팽영이라고 하는
산 사람을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이 있었는데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또가 넌 이제 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여 유가족들에게 장례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에 얼굴이나 몸에 낙인을 찍어 팽형을 당한 사람을 구별하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가지지 말도록 했다. 게다가 밖에도 거의 나가지 못했으며 자신이 죽은 날에는 제사밥을 먹어야 했다. 팽형을 당한 사람은 이런 사회적 죽음 속에 미쳐서 죽어갔다. 팽형은 주로 명예를 중시하는 양반들에게 행했으며 이는 더 비참한 죽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병원에 신체 곳곳에 커다란 종양을 가진 남자의 시체가 운반되었다. 의사들이 그 종양을 열어보았더니 젊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체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당시 화제가 된 연쇄살인범이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그 남자가 어떻게 시체를 처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차 대전 말기 독일의 한 연구시설을 점령한 연합군 병사는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실험동물로 생각되는 수백 마리의 원숭이 시체였다. 그들은 모든 신체가 일그러져 있었으며 근육과 내장을 노출하고 있었다. 끔찍한 모습으로 숨이 끊어지고 있었던 것.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일까?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잔인한 실험을 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2006년 코네티컷주의 어느 숲에 큰 봉투가 버려져 있었다. 발견한 삼림보호관이 보안관을 부른 다음 확인해보니 봉투 안에는 몇백 개의 열쇠가 들어가 있었다. 모두 일종의 집 열쇠였고 게다가 같은 집의 열쇠였다고 한다. 결국 어느 집의 열쇠이며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상한 것은 같은 사건이 40년 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꿈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꾼 꿈을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자신이 비추어져 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꾼 꿈은 도대체 누구의 시점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걸까? 2004년 3월 사이타마현 이루마시의 백화점 여성복 판매장에서 엽기적인 마네킹이 발견되었다. 점원 한 명이 실수로 마네킹을 넘어뜨리게 되었는데 넘어진 마네킹이 갈라져 안으로부터 진짜 내장이 나타났던 것이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같은 마네킹이 적어도 20개 이상 발견되고 있어 사이타마현 경에서는 사체 유기 사건으로서 조사 중이었다. 그리고 발견되고 있는 것은 내장뿐이어서 이 마네킹들의 안에 있는 내장들은 누구 것인지 모르는 상태이다. 1664년 12월 5일 웨르스 보네주 북쪽에 위치한 메나의 해협에서 배가 침몰했다. 81인승 여객선이었는데 생존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1785년 12월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60인승 여객선이 침몰하고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또 75년 후 1860년 12월 5일에도 25인승 여객선이 침몰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지만 단 하나뿐인 공통점이 있었다. 세 명 모두 휴 윌리엄스라는 이름이었던 것이다. 1945년에 원자폭탄 실험을 했었다. 플루토늄 형식 원자폭탄이었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형식의 원자폭탄. 곧 과학자들은 핵분열 이론식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고 경악한다. 그 오류에 따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폭발할 리가 없었다고 한다. 1984년 독일에서 비행기 사고로 불시착해 설산에 남겨진 남녀 몇 명이 부근에 있던 오두막에 긴급 피난했다. 3일 후 마침내 구조된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져 이대로는 전원 죽어버린다고 판단해 서로 이야기한 결과 중증의 상처로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여성을 부득이하게 오두막의 밖에 방치해 사망시킨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그 여객기의 승객 명부에는 그러한 이름의 여성은 존재하지도 않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의 세포를 샘플로서 몰래 채취하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극비의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 안에는 인간 이외의 유전자를 가지는 세포나 불로불사의 인간의 세포 등도 있는 것 같다. 하나만 공표되고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에서 연구되고 있는 헬라 부인의 무한재생세포이다. 많은 종류의 식용버섯이 최근 갑자기 독성을 강하게 품어버려 식용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독을 가진 종류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계속 이대로 증가하면 인류가 모든 버섯을 먹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바로 최근 미래의 일부가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1888년 선박사고로 4명의 남자가 조난당하는 일이 있었다. 식량이 전부 떨어져서 남자들의 4명 중 1명, 리처드 파커라고 하는 젊은이를 죽여 식량으로 사용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약 50년 전 에드거 앨런 포라는 소설가의 소설에서 조난당한 4명의 남자가 그 중에 1명을 희생해 음식으로 사용한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 속에서도 희생이 된 남자의 이름이 리처드 파커였던 것이다. 1992년 20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불리는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프리카 내부의 열대 우림으로 발을 디뎠다. 탐험 예정 기한은 3년. 그러나 예정일이 되어도 힐러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멕시코가 있는 해안에서 그가 쓴 것이라고 생각되는 편지, 일기 등이 발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세계는 너무 넓다.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지상의 100분의 1도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장기 이식에는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적합성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안전 공급도 가능한 인공장기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용화 직전이 되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방해가 생긴다. 라고 말하는 인공장기의 개발자들은 한탄하고 있다. 덧붙여 인신매매 시장에서 이식용 장기를 얻기 위한 수요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돼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작은 무인도가 영국 북부에 있어 왕국의 조사선이 수십 년 만에 상륙했다. 그리고 섬 안에서 4명분의 인간의 뼈를 찾아냈다. 그 뼈는 모두 기형으로 소인병의 남자가 2명, 거인병의 큰 남자와 손발이 없는 여자가 1명씩 있었다. 여자의 시체 주위에는 장식되어 있었고 돼지의 섬의 여왕이라고 바위에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어느 천문학자가 우주의 멸망은 몇백조 년이 걸려도 없다는 계산을 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것은 나머지 수년의 사건이다 라고 한다. 학회는 그를 완전히 상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직 학설을 굽히지 않았다. 우주는 계속 낙하하고 있다.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깨닫기 어렵지만 곧 있으면 착지할 것이다. 라고.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다. 사고 후 소련이 발전소 부근의 마을이나 산림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피난을 완료했음이 분명한 마을로부터 매우 손상된 12명의 인간의 시체가 회수되었다. 기록상 마을의 주민은 전원이 피난, 생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12명의 시체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